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에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또 많은 분이 저희 방송하기 40분 전부터 대기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방으로 라이브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께 오늘 정치 토크쇼가 더 많이 퍼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분들을 모셔보겠는데요. 먼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주이삭 개혁신당 현 최고위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더 오셔야 되는데 지금 장혜찬 최고가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차를 지금 빨리 이동 조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늦겠습니다. 이 앞에 스케줄하고 좀 빡빡해가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얼른 도착을 해서 함께. 어차피 오늘 저 개혁신당 특집인데. 네. 오늘 뭐 색깔 봐 지금 너무 편파적이잖아.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그래? 없는데요. 이거 무조건 이거 굉장히 되게 시뻘건 게 이거 국힘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질세랑 이동학 최고께서는 텀블러. 시퍼런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고 꼭 이런 식으로 티 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붉은색도 있는데 그거 쓰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저는 집에 지금 걸려 있는 옛날 정장이 전부 시퍼런색밖에 없어서 그래요? 입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입고 나오세요 여기. 예, 그런 거 입고 나오면은 너 뭐냐, 정체성 뭐냐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새하얗게 하고 다니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드셔보시죠. 식사하셨어요? 밥은 안 먹었는데. 예, 여기 오실 때 제가 먹고 공복으로 다녀서 요즘에. 저는 이미 반 쪼개 먹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건 벌써 먹어야죠. 드셨어요? 네. 아니 저 주이삭 최고님이 벌써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생방 시작하면 드시라니까 감을 막 쪼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홍씨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까져요. 잘 까져요. 진짜. 예,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안 까셔도 되고 반 쪼개가지고 저는 이게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그냥 껍질채로 다 먹어버리는데 홍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야, 이거는 가을 한정판 아닙니까? 네, 이거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예, 청도예요. 청도의 청도 반시, 청도 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마이크 앞에서 씹으면 이게 막 ASMR 그건 MSG. ASMR 그거잖아요. ASMR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자, 감으로 유명한 청도 산지 직송 씨 없는 대과 5kg인데요. 21,9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양이 아주 푸짐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다 익은 상태에서, 얼추 익은 상태에서 배송을 하면 이게 많이 좀 물러가지고 조금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를 고객님들이 좋아하실지에 대해서는 또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덜 익은 감을 좋아하거든요. 덜 익은 홍시. 그래서 중간 정도 익은 상태에서 오도독 소리 나는 거 봐. 사탕 먹고 있었거든요. 누가 같이 먹으래. 어쩐지 누룽지 맛이 난다 했어. 누룽지만 사탕 먹고 있는 거. 누룽지 맛 감이네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껍질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 까시네. 이렇게 쪼개서 저거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한 방에 덩어리가 나오네요. 이건 이렇게 후숙한 먹어요. 거예요? 이거는 이틀 된 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내일은 더 맛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맛이 달라요. 첫날하고 마지막에 3, 4일차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드셔보시면은 아마 기호별로 후숙 정도를 조절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서가지고 한 3-4개는 먹기 때문에 스튜디오 오면은 맛있는 게 많아서 요즘 저는 맛있다.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스튜디오에 있는 요런 거 하나씩 빼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알 먹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 너무 맛있고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21,900원이에요. 2일에서 5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서 나날이 다른 맛을 맛보실 수가 있는 맛있는 연시. 씨가 없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씨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얼려서 드시면 아이스 홍시로도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옆에 아이스 홍시도 같이 있거든요. 그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통째로 드시고 계신 그거 아이스 홍시예요. 네, 아이스 홍시는 진짜 껍질이 살을 하나도
해하지 않아요? 네, 살을 다 남기고 껍질만 딱 벗겨져요, 진짜. 되게 대단하다.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무슨 다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장일찬 최고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살짝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 제가 예. 바깥에서 정신없이 홍시를 먹느라 예. 방송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밖에서 홍시 먹느라. 시작한다는 말도 못 듣고 홍시에 예. 빠져 있느라. 방금 주차하느라 못 들어온다고 얘기. 여러분 정치인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홍시를 맨날... 먹으면서 주차를 하느라 한 손으로 주차를 하느라. 네. 홍시를 먹으면서 한 손으로 주차를 하다가 멋있다, 늦었다. 네. 이런 식으로 맨날 말 바꾸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사과를 너무 잘 드시던데 오늘 홍시도 좀 드셨어요. 그거 감흥 사과 JTBC. 그거 홍보해줄 필요는 없어요. 예, 오늘은 홍시 날이니까. 그 사과 맛있어요. 그렇게 막 그냥 논평하다가도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너무 셈이 나는 거야. 아니 우리 프로그램 와가지고 좀 저렇게 좀 먹지. 잘 먹어 여기서 잘 먹어요. 예. 그래요. 우리 숟가락 주네. 예. 저 홍시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좀 드셔보시고. 이거 어릴 때 엄마가 얼려준 기억이 나네요. 예. 장동혁 대표도 아마 시골집에서 이런 걸 먹었겠죠?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납니까? 이게 원래 하나 이제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이 시골집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 반포 살고 서초 사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네. 무슨 맛인지. 6채가 있으니까 감나무도 6채겠죠? 6알씩 보내고 만약에 뭐 요거 시골집.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나 둘 아니 셋. 이건 좋은 거는 당연히 같이 드셨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뭐 들어요. 저는 애잔한 마음이 듭니까? 사법부 최종 판단이 어찌 되었건 어제 인요한 의원도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네.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여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요. 근데 네. 너무 그러면은 큰 중범죄예요. 이동학 중범죄가 대대범죄지. 이동학 최고님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그래 왜 그러셨어요? 그 최민희 의원은 축의금으로 홍시 밭을 사고도 남기 때문에 예. 그 감나무 가수원을 한 100개쯤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보통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드시면 되겠다. 감나무 밭이 100만 원씩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이면 몇 억이 들어왔겠죠. 기본 한 3억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요? 그 들어왔을 정도까지? 것 같으세요? 축의금이. 좀 상상을 못 하겠는데 저는. 자. 저는 아예 시당초에 저도 현직 의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거기서 했습니까? 혹시 사랑제에서? 아니요, 거기서 안 하고 그냥 예. 여기 공덕에서 예. 했는데 그때 공직자들한테 안 알리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도 나름대로 그렇게 막 기초의원 신분일 때 네, 결혼한 거예요. 네. 기초의원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는데. 그랬구나. 아니 주의사 최고위원은 자식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네. 그래도 공명심이 있고 약간 공심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런 공심이 있는 정치인 이 네. 홍씨 누구랑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우리 와이프. 지역 주민이라 줄 알았어. 지역 주민과 와이프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 둘 셋. 와이프. 아, 가족이 예. 가장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예. 가정 건사가 안 되면 정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막 이준석 뭐 천하람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방송을 좀 못하네. 예. 의미가 없잖아. 이준석 당대표하고 차은우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요? 차은우가 잘생겼죠. 야, 방송 잘하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차은우랑 누가 잘생겼어요? 차은우가 잘생겼죠. 네. 그래. 그럼. 여자랑 비교를 해야 되나? 네. 김혜경 여사하고 장원영 누가 낫습니까? 장원영이 좋죠. 저러니까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안규령은 이재명이 낫다고 하니까 부대변인 간 거고. 예. 최민희 위원장이랑 이거 못 먹겠는데 이거. 왜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면 동학이 형처럼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저 연예인 특히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요. 예. 그런 가지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명품을 선택하는 겁니까? 제 돈 주고 제가 사는 거. 네. 내돈내산. 좋습니다. 자, 감도 내돈내산 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 여러분. 21,900원. 이거 맛있습니다. 네, 진짜 내돈내산 21,900원을 하나 다 먹었네.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세 분이 다 순삭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아니 오늘 왜 이거 2개밖에 안 났어요? 더 옆에 있잖아요. 이거 드세요. 드려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저기는 있을 줄 알아? 이거 몇 개? 20개 여기다 20개 놓고 저기는 2개씩 주고. 네. MC가 던져 주겠지 않을까? 형, 그 없이 산 티 좀 그만 내세요. 2개 먹었으면 됐지 방송 중에. 그래요.
여러분 가지지 못하는 걸 탐하지 말고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홍시선 새끼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들을 만한 얘기, 들으면 참 도움되는 얘기, 정치판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세 분의 존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가 새롭게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1.2%인데 이게 취임 이후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대책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우리 장희찬 최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얼미터 관계자도 부동산 대책 탓이 크다. 근데 그나마 이제 외교 일정이나 코스피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걸 막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CBS랑 KSOI가 서울 지역 주민 8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걸 보면 부정이 긍정을 초월했어요. 긍정이 한 47밖에 안 나와요. 네. 부정이 49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민심이 사실은 전국 민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네. 심각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죠, 서울에서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서울부터 네. 이런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다음 순서 이제 경기도로 번지거든요. 서울 경기도에서 부정이 긍정 초월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정권 지금 4개월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초반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막 풍파가 있었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정치적 사건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능 등으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무능, 관세 협상 실패라는 무능, 그러니까 무능 하나만으로 정치적 사건 없이 이 정도로 지지율을 빨리 까먹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사철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3월이 이사철이에요. 애들 학기 맞춰서. 네. 그러면은 12월 1월에 계약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다 뚜껑 열릴 거예요. 이사 갈 수 없는 상황. 전세가 씨가 마르고 다 월세가 돼 있고 월세값이 폭등되면 네. 평범한 집안에서 아버지 직장 생활하고 뭐 어머니 맞벌이해도 월세 200, 300, 400 내야 되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힘들죠. 이제 현실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연초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 이사철 계약 시즌에 지지율 더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코스피 4천 가지고 아무리 쇼를 해도 노무현 정부 때도 코스피가 184%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완전 망했잖아요. 예. 결국 우리 몸에 더 와닿는 건 소수의 부자들이 돈놀이하는 주식시장보다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주거 문제나 물가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동학 최고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솔직히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긴장해야죠. 예. 긴장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대전 집에 갔더니 네. 어머니께서 네.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미 그러한 홍보, 그러니까 야당에서의 공격이 약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산다면 실수요자들은 살 수는 있어요. 네.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으나.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어머니는 뭐 아들이 민주당이니까 그래도 우호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걸 보니 아, 이 야당의 홍보가 좀 먹혀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자체의 느낌보다는 네. 약간 고위직들의 발언이 네. 예, 굉장히 부동산 관련 불씨를 철화가. 당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경 차관 물러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러한 문제가 오히려 더 사람들의 민심을 좀 요동치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까지 다 고려는 했을 거예요. 이 정책을 던졌을 때 이것이 A 방향, B 방향, C 방향으로 튈 거다. 이거는 예측을 다 했을 것이고 그걸 감안한 채로 이걸 던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예측을 했다면 이것을 후퇴하기에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오히려 더 후퇴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주의상 최고가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론은 그러하지만 뭐 이상경 차관은 사퇴했고 이 안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조금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요동을 치고 있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저번 이전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 잘 못하고 있으면 고정인데 그 잘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겠다로 한 1%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계속 부동산 규제나 정책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잘 못하냐 잘하냐 어느 정도는 좀 특히 잘 못하면 고정이 된 상태예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우리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일들로 인해서 더 지지율이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이 밀고 나가잖아요. 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정리되는 게 없으면은 파생되는 일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쭉쭉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사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아까 뭐 실수요자는 된다고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같이 이제 최근에 애도 둘째도 임신해가지고 이제 집 좀 조금 넓은 데로 혹은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저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 주택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자녀 키우시면서. 네, 엘리베이터 있는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확 드는데 그 정도 돈이 없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최대한으로 해놨단 말이죠. 엘베가 있는 빌라와 없는 빌라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한 1억 원 차이는 나는데 근데 그거는 동네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라고 해답을 내놨는지 아세요? 주식해서 그 돈 벌어서 살아.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맞아.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코스피 5천 종용하고 이사가 어디 대출을 받아? 너 같은 가분개가 너 있는 거 털어서 주식에 넣어. 그래가지고 코스피 오르면 그 돈으로 이사가 어디 대출 받아서 이사가 현금으로 이사 가야지라는 게 최근 1, 2주 사이 대통령실과 고위 당국자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기던 게 뭐 이렇게 몇 달 만에 4천이 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국제 경기, 왜냐면 그리고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올린 코스피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끌어올린 코스피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가는 거는 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 좋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오른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예. 근데 부동산 정책 제일 실패했기 때문에 처참한 지지율로 막을 내렸잖아요.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코스피만 가지고 와 우리 잘한다 하고 있다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저 주희삭 최고위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제가 봤을 때 30대 되게 평균 네. 딱 평균 청년의 삶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평균의 청년들이 엘리베이터 민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내가 앞으로 벌긴 버니까 대출 받아서 잘 갚으면서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막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애 둘이고 하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제일 좋은 루트가 청약이에요. 근데 이제 당첨돼도 못 사. 맞아. 왜? 청약 중도금 대출을 40%로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청약을 누구만 할 수 있다? 현금 돈 있는 60% 사람. 이상 가지고 있는 금수저들만 할 수 있다. 이래놓고 실수요자는 우리가 안 막았다 하면 옆에 있으면 바로 저런 청년들이 정치인이니까 참는 거지. 일반 실수요자한테 바로 싸대기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당첨돼도 대출이 안 돼서 아예 같이 눈물을 못해요? 머금고 포기했다는 포기하고 기사가 막 팔아야죠. 나와요. 분양권 팔아야죠. 와,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측 못했던 건 아닐 거고 예. 지금 그것까지 다 예측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어쨌든 불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해서 결국 지금의 정책을 내지 않았다면 네. 결국 불이 더 커지게 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예측을 해서 내놓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 근데 토호제 전체 그냥 다 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같이 조금만 버텨보자. 얼마나 죄송하지만 버티면은 될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거를? 정권도 이것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게 훨씬 더 큰 이반이나 혹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정책은 내년 말까지가 시효예요. 일단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까지 유지가 되고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대출과 관련돼서는 어제 조치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출을 갈아타려거나 혹은 대출이 더 필요해가지고 금리를 좀 낮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원래 규제 대상이었는데 네. 미세하게 그런 건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도록 했어요. 근데 청약 대출은 여전히 묶어놨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 대환 대출 이제 묶었다가 욕을 엄청 처먹으니까 대환 대출만 푼 거고. 감이나 먹어라. 청약 대출은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을 받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가 있을 이유가 뭐냐? 은행이 알아서 하게 해줘라. DSR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LTV를 그 생애 첫 집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묶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같이 좀 버티자는데 왜 자기들은 장미 아파트랑 반포 아리팍에서 버티면서 주희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엘베 없는 빌라에서 버티라고 합니까? 그게 뭐 같이 버티는 겁니까? 네, 강유정 대변인이 저는 장동혁 대표 비판 논평하는 거 보고도 어이가 없는 게 다 합해서 10억도 안 되는 집 가지고 시골 노모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강유정 대변인 재산 신고 보면 반포 대장주인 아리팍 살아요. 시세가 50억이 넘어요, 거기. 그리고 그분 차가 보통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 가면 국산차로 많이 바꾸거든요, 눈치 봐서. 차가 뭔가요?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국산차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또 이제 자유로우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포르쉐 까이엔 쿠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들은 까이엔 쿠페 타고 아리팍으로 퇴근하니까 버티자 하지. 왜 자세대 주택 살고 빌라 사는 사람들 보고 버티자 하냐고. 포르쉐가 그냥 서민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2억이에요, 2억. 장동혁 대표 보령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 까이엔 쿠페가 더 비싸요. 두 채 살 수 있어. 보령에 있는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는 거네. 아니 근데 저는 야. 그 생애 첫 집만 묶을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그 한 가구의 한 주택의 경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규제를 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그리고 보유세도 그 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세를 화끈하게 낮춰가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개인이 아니면 가정이 그 집을 점점 늘리면서 자녀도 키우고 그 세대가 이렇게 한 시기가 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삶이 한 생애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집이 커졌다가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텐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규모를 계속 이 대출이나 뭐나 뭐 나이에 따라서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내년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이동원 최고가. 다른 측면의 이거 문제가 참았다가 있어서. 풀리면은 이제 집값이 또 막 올라간다고요. 이 욕구가 풀리면 2년 묵혀놨던 거 한꺼번에 뛰는 거 아니야? 한 해에 2억 뛸 거.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를 딱 이제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개인의 뭐 이 빚 문제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의 뭐 빚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풀어서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라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이제 예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1주택을 뭐 지금 주택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실수요자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허가만 받으면 그냥 지금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든 걸 다 막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 주도 하여튼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저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대출, LTV, DSR 뭐 좀 각종 풀어주도록 각종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뭐 풀어줬다고? 영종도로 이사하면 안 되나? 저 서대문 구의원이 거기로 가면은 유원직 박탈돼요. 장동혁 대표도 이게 실수요자로 여사칭을 하고 있는데 주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이 자유로운 영혼이 싫어져. 보세요. 다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게 니들은 묶어놓고 정작 강남에 집 샀네. 그리고 지역구에는 임대 사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강남 대신 구로에 집 샀다는 걸로 이 프레임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이긴 그러니까 했어. 정말 투자나 투기 목적이면 그 지분까지 포함한 4채 6채를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맞아요. 강남 3구나 마용성에. 근데 구로에 집 샀고 제가 구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서울의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난 대표적인 지역으로 묶이는 데잖아요. 구로에 집 있지. 충남 보령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4선할 동안 동작에 집도 안 사는데 자기 지역구 시골집 전혀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아파트 사고 부모님 그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판잣집 같은 부모님 모친이 살던 집 물려받고 이거는 미담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덕분에 장동혁 대표의 인간적 미담, 흑수저라는 게 오히려 드러난 셈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역공이라고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멘붕이 온 것 같아. 민주당이. 이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장동혁 대표의 뭐 소유한 집 내용을 또 민주당에서 또 파악한 상태에서 아니 여섯 채를 들어갔을 어떻게 거 아니에요. 실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개수로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도. 동학이 형도 예를 들면 별장이 5개인 거 아니에요. 동학이 형도 별장이라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하. 구로에 사는 집, 예. 지역구 집, 그리고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예. 시골 판잣집, 예. 그리고 나머지 2채는 처가 쪽으로부터 10분의 1 상속 지분인 거예요. 그거는 처가 식구들이 다 사위, 며느리, 딸 이렇게 10분의 1씩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해 준 거예요. 그 지분이에요. 네. 자기 소유 집이 아니라. 예. 그걸 해서 6채를 아는데 근데 저는 알고 있어. 우리 그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말 소탈한 서민인 우리 동학이 형은 심정적으로 장동영한테 공감할 거야. 그 시골집에서 눈 쓸고 막 하는 거 보고. 근데 저 형이 반포 아리팍 살고 포르쉐 까이엔 타고 다니는 강유정한테 공감을 할까요? 30억 넘는 장미 공감보다 아파트 김병기한테 부러운 거 공감할까요? 아니 참 부러워. 분당에 그렇진 30억 가지고 않습니까? 있는 이재명한테 공감할까요? 못해. 그러니까 정말 나는 동학이 형은 비판 안 해. 다 알고 있어. 다 여기 우린 사람이 다 너무 알고 착해가지고. 있어. 예. 아뭘 알아? 왜 이렇게 나를 잘 알아? 왜 날 잘 알아? 댓글에 보면은 이동학 오늘도 홍익인간 됐다. 공천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고 노고가 있어요. 많으시네. 영종도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그리고 영종도로 이사 오세요, 여러분.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잖아. 여야 불문 많이 있는데 많죠. 대구시장 하셨던 분들 다 대구에 집 없었잖아요. 다 서울에 있고 관사 살았잖아요. 그냥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었던 권영진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은 퇴임할 때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대구 시장이 그런 분들 많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런 분들 많죠. 많이 여야 불문 많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한쪽만 까기 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막 뉴스 보다가 전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에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야, 대박. 전부 한 명은 판박이네 그거는. 한 명은 우리는 대구에 아니, 한 명은 아니야. 있을 걸? 우리는 대구에 한 명은 있을 걸. 한번 해봐. 살찐 내기해봐. 고양이들 누구? 오늘 출연료빵 해? 대구에 한 명 있나 없나? 한번 난 있다 걸게. 아 근데 있겠지. 그럼 광주도 우리도 있다 그러면. 경북에 한 명 있을 걸? 야. 전남대 경북 한번 해봐. 근데 머지않아 요거 언론사에서 조사하겠지. 전수조사 조사 나온다. 하겠죠. 나온다. 그러면은 하자. 밥 한번 사기. 밥 한번 사기. 하자. 밥 한번 사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근데 비율로 내가 따져야 돼 불리해. 대신. 내가 이겨도 내가 동학이 형한테 어떻게 벌어도 먹어. 비율로 아. 따져가지고 이제 돼 그냥 그 떡볶이 정도는 살수 먹으면 있어? 되지. 두끼 떡볶이 가서 무한리필. 눈물 날 것 같아. 되게 잘 어울린다. 약간 짠돌이 이미지인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서민 이미지가 서민 굉장히 이미지야. 강한. 좋은 거예요. 짠돌이 좋은 아닌데 거야. 없는데도 막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래놓고 영종도에 막 아방궁 차리고 살 수도 있어. 알고 보니 막 80평 저렇게 사는 거야, 속다는 척 80평 하는데 영종도. 영종도 갔는데 집에 막 자쿠지 있고 막 사우나 열심히 사는 사람. 거기서 씨가 하고 막 그런 거 살 수 있어. 막. 자쿠지 씨가. 사우나 설치하고 모르는 막 거야, 또 킹 사람. 사이즈 침대 하고 막 이렇게 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혜찬 최고는 사용하는 언어가 참 달라요. 포르쉐 뭐 아까 뭐라고요? 뭐 쿠페라고 까이엔 했던 것 쿠페. 같아. 뒤에 까이엔- 것만 들려. 앞에 거는 처음 듣는 확실히 거였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르쉐가 근데 그게 뭐 종류가 잘못된 건 뭔지 아니- 잘 아니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집에 무슨 뭐 큰 뭐 목욕탕 있고 이런 이렇게 자쿠지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야. 역시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예, 또 그런 거 잘 유럽에 알죠. 굉장히 기품이 넘치는 사진을 막 페북에 올리길래 저는 근데 이런 거에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추구하고 내로남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게 보수와 저의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예. 그게 저는 전혀 숨길 일이 아니고 당당한데 근데 대통령 모실 때는 제가 재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참모니까 네. 너 제발 페이스북에 스시 먹는 사진 이런 거 올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도 국산차로 바꾸고 했던 거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참모니까 재정치할 때 저는 그런 거 안 숨겨요. 근데 민주당은 그 남들의 욕망은 제약시하면서 뒷구녕에서 자기들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일인 거죠. 근데 그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국힘에 계신 분들보다 재산이 그렇게 더 많지는 않죠. 많진 않아요. 적은 그냥 비슷할 것도 거예요. 왜냐면 약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데 있죠. 우리는 그런 걸 남들도 안 막는다라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할 수 있는 거다. 여기는 세계관이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그게 약간의 이제 발목을 잡는 예. 때로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서로 진보와 보수가 다른데 예. 그 세계관대로 살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대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네.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예, 그렇군요. 아니 같은 세계에 사는데 말만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몰라 나는 맞아. 이제 그 레벨까지 주의삭 최고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아주 호감이네 오늘. 네, 처음 어디 보는데. 나가가지고 그쵸? 아 처음 봤대. 오늘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청년 최고위원 나올 때 음. 그 서울시의 지방 의원들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아 그 치킨집에 아. 호프 그때.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 대변인들 예. 다 호출해가지고 얘기 듣겠다고 할 때. 아 젊은 대변인들. 네, 그때. 아 맞다. 그때 주의삭책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고 아니 그게 하신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잘 계신 안다. 분들이 아, 동네에 계신 분들이 어디 당 행사 갔다가 국민의힘 당 행사 아, 갔다가 거기서 장해찬 최고위원 만나서 서대문의 주의사 잘 안다고 막 이러니까 장해찬 최고도 저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내가 거예요.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 직접 뵌 기억은 막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있었구나. 네, 그때 청년 의원으로 예.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서대문에 워낙 오래 사셨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어디에?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부모님 어디 살았는지를 방송에서 깔 수는 없으니까. 네. 아무튼 그 지역구를 좀 잘 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제가 그리고 있었고. 정치 인문을 정두원 의원 모시면서 해서 네. 그게 서대문 을이잖아요. 정두원 의원님 국방위원장 할 때 제가 그게 언제예요? 2015년이죠. 그때 이제 그렇군요. 의원님 모시면서 그래도 좀 합리적이시 했었기 아, 때문에 예. 그 지역을 좀 잘 알죠.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예, 근데 지금 서대문 구의회가 개판이죠. 예. 막 자기들끼리 고소하고 막. 오, 그것도 네, 아시네. 네, 잘 알죠. 거의 국회 수준이네요. 그 나는 정도면은? 서대문 하면 참 속상한 게 김동화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음. 난 정말 이 서대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근데 일이다. 그거 너무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나가도 난 김동완 의원을 잘 몰라서 내가 실드도 못 쳐주고 아니 나는 나는 일방적으로 얘기가 끝날 거 아니야. 나는- 난 모르는데. 나는 이동학이 국회의원 하는 거에 아무 불만이 없어. 빨리 해야 된다고 봐. 보통 이동학에겐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밑바닥부터 고생하고 정치가 뭔지 배우고 어렵게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김동완처럼 아무 정치권에 고생한 게 없다가 대통령 변호인 잠깐 하고 배지 주워 먹는 인간들이 난 너무 열받는 거야. 그게 약간. 근데 이게 정치라는 영역이에요. 어디서 무슨 절차를 거쳐서 뭘 배워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결국에는 또 의심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또 큰 인물이 되죠. 그 사람이 찐인데 큰 인물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사라지고 그런 빈도가 좀 높긴 하죠. 사라지는 제가 빈도가 지금 22년, 23년 정치권에 있었는데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예, 네. 이렇게 살다가 네. 그래 예. 두 선택지면 그래도 100% 많이 아니야?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오래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상당히 그래서 오래. 약간 20대 제가 초반부터. 중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청렴한 이미지. 여기는 굉장히 토탈하고 솔직한 이미지, 진취적인 이미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압수수색 당할 생각으로 살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압색해도 나올 게 없을 통장과 거. 지불, 컴퓨터를 다 털린다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정치권에 더 많이 나가주시면은 좋겠는데.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막 쓰레기 소각장 사진 나오고 막 컴퓨터에.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한 갔어? 자, 그런 가운데 영종도 홍보대사 이동학님 다음 공천 민주당에서 못 받으면은 보수로 넘어오라 이런 얘기하시면서 도박사님이 후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까치님께서도 후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스들의 정치해부쇼 닭간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이펙 주간을 맞아서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 난 걸 보면은 이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무정쟁 제안 화답에 감사를 표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화답한 겁니까? 네, 웃기지도 않아요.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쟁 전문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게 에이펙 핑계로 김현지 덮고 싶은 거죠. 10월 29일이 운영이 김현지 나오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날이니까. 아니 그러면 현지 부르면 우리가 정쟁 안 해줄게. 현지 받고 콜.
근데 김현지 안 데리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현지 가지고 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쟁 중단 제의가 아니라 현지 중단 제의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누구 맘대로 김현지 이야기를 안 하면 국감이 다 맹탕 국감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잘 응대하고 있다고 봐요. 잘 응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국감 저는 이제 뭐 나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네.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국감 이후에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운영이라는 게 상임위가 계속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속 그거를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무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에이펙 기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명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다 모든 게 쏠려 있고 그것이 기사가 나가는 게 대부분 정쟁으로 또 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정상들이 보기에 한 20개국 정상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한국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나라는 얘네 이거 갈라치기만 하면 이 나라는 뭐 쉽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능하게 좀 요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관해서는 저는 입장을 좀 적어도 통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때만큼은 좀 숨을 죽이고 네. 제대로 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특히나 이번 공급망이나 반도체나 뭐 히토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걸려 있고 관세까지 다 걸려 있는데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은 에이펙에서 논의 안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이 국제 질서의 공급망 뭐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성과 어떤 성명서가 좀 타결돼서 나오면 네.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조명을 해주고 좀 집중을 해주는 게 좋지 이게 않을까? 혹시 네. 지난번에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뉴욕 순방할 때 법사위 추나대전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시선을 다 빼앗기잖아요.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네. 나경원 간사 호소인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슈가 다 덮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주이삭 최고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요 정쟁 아까 장해찬 최고 표현대로 표현을 빌자면은 정쟁 유발 집단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 인생에서 무정쟁을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시절에 야 이렇게 부드럽게 매긴다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본인들이 바로 직전 정권 시절에는 예.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탄핵 뭐 몇 번 했죠? 탄핵 시도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쟁을 일으키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 당내 지지층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눈치 봐서 하는 내수용 제안인 것 같고 당내 자당내.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의 이슈랑 또 김현지 이슈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꽤 힘드시니까 지금. 뭐 스타로 치면 같이 얼라이 맺고 끝내자. 같이 잠깐 우리 무승부하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 정상들 만났을 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네. 타 그 정상이 어떻게 우리랑 협상하는지 거기에만 보지 외국 그 외교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뭐 국회나 이런 것들 사실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도 미국 뭐 상원 하원 이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외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예. 물론 디테일하게 접근할 때는 중요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기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정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무승부하지 않을래 이러면은 듣겠습니까? 좀 한심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김현지 출석을 덮기 위한 그런 제안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찌 됐건 에이펙이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나 지금 중국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또 트럼프하고도 만나고 일본 시나이 총리하고도 만나고 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 계속 정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음이죠 그냥. 네. 그 김현지가 뭐라고
그걸 계속 소음을 일으키고 뭔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투쿠션 전략을 쓰는 것인데 근데 저는 외교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진짜 국익을 위한다면 각 당의 정당들이 이 국익 앞에서는 같이 국민을 위해서 숙여줘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 그냥 전례를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네. 바로 직전 추석에 명절에 스타도 한 판 같이 못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정쟁하지 말자고 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마음은 생각합니다. 모였으니까 함께 하자. 마음 모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페북에 보면 어제 최고위에서 우리 무정쟁 하자 이 제안하면서 그 전날까지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세훈 딱하고 옹졸하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길 바란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에 국감장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만 센 척하기는 특검 수사나 잘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어제까지는 정쟁했지만 오늘부터 무정쟁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그래도 협조해서 같이 잘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장혜찬 제가. 그렇죠. 예. 그런데 협조할 최소한의 명분도 안 주잖아요. 최소한의 명분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를테면 법사위 간사 선임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게 하는 게 국회 운영에서 야당은 인정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주의사 최고위원도 구의회 운영 경험이 있겠지만 그 각 당의 간사들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 핑계로 저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하면 아무도 상임위원장이랑 간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어떤 그 뭔가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남의 집안 살림까지 들어와 가지고 숟가락이 몇 개네 젓가락이 몇 개네 하면서 경찰 노릇하고 있는데 무슨 협치고 무슨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의제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 무시하고 개혁신당은 의석수 적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수 성향 야당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 필요할 때만 협조하래. 그게 결국 일진들이 삥 뜯으면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삥을 안 뜯고 폭력을 학폭을 안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예. 거기서 아 그래 우리 친구인 줄 알고 야 우리 친구니까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저 매점 가가지고 피카츄 돈가스 3개랑 콜라 2개 사오고 잔돈 너 해. 우린 친구야. 사이좋게 말 잘한다. 하는 거 그게 뭐 사이 좋은 거예요? 그게 협조가 가능해요 그게? 뭐 피카츄를 사오라고? 아니,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느 한 정당이 정치 세력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순간 이 꼴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막대한 그거는 권력이니까. 뭐 게다가 민주당이- 집행부까지. 민주당이 뭘 그렇죠. 했다기보다 국민의힘이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이거는 국힘이 자초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 만들어져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총선을 그리고 대통령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 그냥 밀어붙이게 하고 총선 앞두고도 뭐 대통령 담화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기름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황상무 뭐 회칼 테러 뭐 이런 얘기들 정리도 빨리 안 하고 그다음에 호주 대사 뭐 보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사실은 민심 위반이 일어나서 네. 이 결과가 나왔고 예.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초유의 계엄 사태를 막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다면 지금 독재국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총칼이 다 휘두르고 그냥 뭐 이준석 잡혀가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잡혀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미 막았고 다만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다수당이 됐고 또 다리 차면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힘자랑으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역공을 당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서울 민심이나 이런 건 약간 보수가 가표집된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다시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옅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표할 때 네. 이럴 때 다시 좀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장채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정쟁 중단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약간 먼저 그냥 전화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아니면은 대변인끼리 혹은 정무수석끼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나게 해가지고 야 너네 진짜 우리가 카드 하나 들어줄 테니까 3일 동안은 정쟁 중단하자. 11월 1일까지는 뭔가 그런 또 뒷거래. 그런 뭐 게 지금 뒷거래가 전혀 나쁜 게 없이- 아니에요.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해서 좀 살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고 만약에 뒤에서 채널이 없고 앞에서만 지금 이렇게 싸우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MC께서 진정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네, 지금 정치가 좀 있어야 되는. 힘 있는 데가 원래 그런 식의 좀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서로 메시지 싸움인 것 같은 게 서로 왜 이렇게 엇박이 나지 싶어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전 8시 반에 개최가 됐고 민주당 최고위가 9시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8시 반에 에이펙 성공을 위해 모든 힘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청래 대표가 9시 30분 뒤에 에이펙 기간에 정쟁 중단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먼저 하자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죠. 순서가 약간 오히려 안 장동혁 맞는 거야. 대표를 칭찬해줬으면 오히려 그거를 화답하는 메시지를 냈었다면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 지금 선우가 바뀌어서. 추미애 정청래 싸우는 것도 같이 그냥 뭐 그래 더 해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본인이 마치 거기에 그거 리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아니 이것도 약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좀 긁었네. 약간 이동학의 정치라면 네. 아 고맙다. 어. 그렇게 말해줘서 당 대표로서 존경스럽다. 그렇게 같이 딱 가자. 규정을 해버렸으면 그렇게 했으면은 룸이 됐을 거야. 좁아질 텐데. 근데 그래놓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무정쟁 화답에 고맙다는 얘기를 어제 낮에 3시쯤에 하고 그거 지나서 국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선뜻 공감하기가 어렵다. 보여주기 시선언이 아니라면 책임있는 자세로 증명하라. 시간이 이게 그렇게 되었죠. 서로 메시지 내기가 바쁘고 서로 그냥 자기가 주도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자태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에이펙 주간 저는 울산에 내려가려고 표를 보니까 없어요. 여기서 울산 가는 표가 그러니까 경주로 끼니까 그런지 와 오전 표가 내일 가려고 이거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적인 이 행사를 잘 치러내서 좋은 서기의 성과를 거둬내 주길 바랍니다. 장도영 최고 네. 장해찬 최고 보시기에는 이 관세협상 타결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나요? 여기 딱 온 김에. 근데 안보실 3차장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예 어제, 어렵다고. 네. 에이펙 계기로 타결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들어보니까 미국은 250억 달러 7년, 우리는 175억 달러 10년 정도인데 뭐 언젠가 되긴 되겠죠. 올해를 넘기진 않겠죠. 지금도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들이 죽어나고 있고 이 관세 협상 미타결의 결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한 횟수 엄청나다고 막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타결이 돼도 협상의 첫 단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혀서 네. 막 되게 설벌한 트윗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3,500억 달러라고 너무 세게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결이 돼도 국익에는 해다. 근데 타결이 안 되면 더 큰 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맞을 거라면 그래도 빨리 타결하고 손해를 좀 감당해야죠. 타격이 되든 안 되든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한 부담이다. 우리 이동학 최고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타결 속도전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미국은 어쨌든 나는 서명할 준비 끝냈다. 네. 250억 불 딱 질러놓고 지금 이거에 서명 안 하면 너네 탓이지.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하고도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우호 동맹 국가인 한국하고도 이게 제대로 이게 결과를 내지 못하면 조지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걔네들 역시도 타격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속도전에 매몰돼가지고 뭐 이 에이펙 안에 해야 된다, 혹은 뭐 몇 월 달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네. 당연히 우리가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 저희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자 한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는 거예요 해마다. 근데 네. 얘네는 250억 달러를 질러놓으니까 50억 달러의 갭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75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미국이 그래 이 정도로 하자라고 하면은 뭐 협상이 되는 것일 테고 만약에 그 이상을 하면은 우리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설득은 이미 미국도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갈 수가 있겠죠.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워낙에 아부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아부를 한 가지 더 해볼 수, 그러니까 아부를 좀 더 떨어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어요. 다카이치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언론에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건 빼앗긴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라도 네.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그거는 그냥 내가 말한 거고 네. 추천을 공식 국가에서 네. 추천을 탁 해주면 뒤로 다 얘기했대요. 아 네. 진짜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못 해먹겠어요. 예, 외교를 진짜 안 네. 입고 와서 못 해먹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에이펙 얘기 좀 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 다른 이슈 하나 더 좀 짚어보죠. 사법개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당론 추가, 이걸 당론으로 추가하고 거기에 법원 행정처 폐지도 검토하고 뭐 대통령 재판 중지까지 추진을 한다. 이게 굉장히 사법개혁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희석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청래 대표께서 무정쟁 기간으로 하시자고 했는데 바로 정쟁 유발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체계 무너뜨리려는 발언 나오는 거 보고 이게 확실히 역시나 민주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제일 좀 눈칫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좀 이따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 무정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대표 방향성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당인이라면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동의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발언들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정치만 하시면 될 분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걸 테니까 민주당 내에서 향후에 강성 지지층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강성 지지층의 발언을 어떤 마음들을 떠받들려고 할 거냐, 자기 통제가 될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간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국회에 왔을 때 물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84조 논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대통령이 뭐 죄를 용서해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5년 동안 5천만 국민의 삶을 통할해야 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저 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재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네. 그 국가 위신에도 안 좋고요. 당연히 국정을 24시간 365일 몰아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은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자기도 재판 재판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정농단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력을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멈추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고등법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다시 그 해석 논란으로 가게 되면 공력이 또 낭비가 되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미 지금 법사위에 이미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추 특권 이게 대통령 이 재판 중지에 관한 법이 이미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뭐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어제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차후에도 논의가 또 논란으로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자. 이것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차후에 당선되는 대통령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점점 전선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재판 소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 자체의 법적 잘못을 국민이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법 왜곡죄도 이 법관 등의 사법 관련자가 법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법 체계를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가 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법개혁 김용민 의원이 재추진하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거 뭐 자기들이 통과시키면 밀어는 붙여지겠지만 몇 가지는 헌법적으로 위헌의 여지도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 이제 전선이 사법 개혁이 되면 선거에는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죠. 여러 혐의나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는 일 잘할 것 같아서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향도 그래 우리 도덕적이진 않아. 그치만 유능하고 일은 잘해였어요. 그러면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뽑아놨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도덕함과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만 온 에너지를 쏟는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 심판할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국회 협치나 여러 가지 민생 법안, 경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무리한 사법개혁안을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또 장애로 나가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들은 대부분 개혁신당도 동의하지 못하는 안들일 거예요. 예. 글쎄요.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검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보유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사법 개혁안들에 대한 실제 법안 추진도 선거 이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이기면 네.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사법 개혁안 등이 힘을 받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선거를 야당이 승리하면 이런 것들이 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그만큼 단순히 뭐 시장 누구 뽑느냐가 아니라 이런 국회 상황까지도 연동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든 사법개혁이든 지선 끝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오히려 지금 동력이 있을 때 해놓자라고 하는 여론이 더 있겠죠. 법사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원내가 동력이 있으면 있다는 거가 어떤 의미예요? 뭐 어쨌든 지지층의 동력, 지지층이 실망해서 만약에 민주당 밀어줬더니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부터 이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혹은 뭐 중간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치를 동력이 더 그럼 어려워지잖아요. 지지층의 동력이라는 게 빨리 뽑아놨으니까 빨리빨리 추진 좀 해라. 그래서 좀 개혁할 건 전방에 좀 빨리 하고 개혁을 좀 해라. 이거 하는 또 모습을 천천히 보여주는 세워라 거. 내워라 하면서 옅어지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지지층에서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극강으로 격하게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은 막 잔소리하고 득달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 이게 조금 늦어져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중도에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면서 국가 발전 도모하는 그런 거 얘기해주고 또 야당도 좀 배려해주고 같이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면 거기서 더 편안함을 얻고 신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느 걸 선택하느냐의 차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능수능란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시끄럽게 막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정치적 정치적 공격이라면 뭐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는 있겠죠. 네. 사법부가 어쨌든 위축되고 네. 특히나 법의 국제 뭐 이런 거 나온 거는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70 몇 년의 이 사법 역사상 윤석열에게만 딱 적용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주는 이런 결과를 내니까 사법부시 심해진 거 아니에요. 예. 왜 아무에게도 적용하지 않다가 그 사람만 유독 적용을 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판사도 그럼 잘못할 수 있는 거네. 절대자가 아니고 신도 아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견제를 도대체 뭔 수단으로 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금 사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능수능란하게 그런 명분을 좀 쌓아가면서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네. 사법개혁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재추진 이 재추진 발언 지금 시기에 적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려면 저는 연내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왜냐면 올해 내년 안에 해야 6월에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내년 거예요? 6월에는 그러니까 예. 진짜 할 마음이 있다면. 예.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원내가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법사위가 이렇게 있고 예. 딱 상임위별로 딱 있잖아요. 근데 법사위는 사실 지금 약간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민주당 전체에서 자기 팔 자기 흔든다 그러죠. 민주당 전체에서 예, 이제 그래서 약간 송재가 안 된 경우라고 보는 겁니까? 이게 정리 안 약간- 되고 그냥 발언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원내 전체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고 예. 약간 두 발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럼, 보니까. 주기사 쪽으로 보시기엔 사법개혁 요 발언, 요 민주당 내년 지선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당연히 부정적이고, 음. 그러니까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한테 과연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사법 체계가 흔들려지는 건데 뭐 지기현 판사 뭐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추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네. 다시 뭐 판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멈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뭐 개혁의 필요성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없이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판사나 재판에 이게 책임을 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가 네. 좀 너무 앞서나고 과하다. 그런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사실 그만큼 지금 이 헌법에서나 이게 재판 중지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지만 재판을 중지를 하는 거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면 이거 네. 진행을 해도 진짜 이제 헌법재판소 갈 거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방선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서서 이거를 추진할 이유도 없고 이거 가지고 더 군부를 때울 필요도 없는 게 정무 판단으로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겠다 그러면 해놓고 평가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방선거는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지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지금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신다는 거고. 자, 지금 저희가 아까 사담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 하나 간단히 하고 맞춰드릴게요. 자, 아이템 한 개만 더 볼게요. 그러면 제가 장해찬 최고 계실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조금 전에 사법개혁이 민주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언어까지 써가면서 내년 지선을 준비하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시작해야 할 건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건국 전쟁 지선 꼭 이길 전사를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꼭 이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뭐 일단은 국민의힘은 야당은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사이익을 근데 잘 받기 위해서는 네. 하나로 좀 뭉칠 필요가 있죠. 네. 야당이 분열하고 힘없는 정당이 분열하면 대패한다는 게 지난 총선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지방선거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인식도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 서울을 잘 발전시키고 경기도 뭐 발전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킬 그 행정부, 지방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단순한 선거의 의미가 아니라 예. 여기서마저도 민주당이 이기면 이제 헌법도 바뀌고 저 사법개혁법안이라고 해서 대통령 다 무죄법 네. 그리고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한명숙 이재명 옛날에 유죄받은 건 다 무죄다. 국무총리가 진상규명해라. 방금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은 것들까지도 다 무죄로 바꾸겠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를 드러내서 역사까지도 다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다. 그러니까 서울에 누가 더 유능한가, 경기도 누가 더 유능한가는 평시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인 거고 지금은 여기서 반타작 이상해서 이재명 정부의 길을 꺾지 않으면 네. 저 한명숙까지도 무죄 만들라고 오늘 원내대표 출신이 말했다니까요. 예. 이렇게 다 뒤집어진다. 뭐 사법개혁 법안이고 뭐 보유세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걸 막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총선보다 더 중요한 분수령이 이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국 전쟁이라고까지 칭하니까 혹시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별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 면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혹시 뭐 보수 결집, 중도 공략, 이 투트랙으로 한번 가봐,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저는 대통령이 면회 무슨 상황은 얘기를 뭐 그 특별 면회도 아니었고
일반 면에는 여러 사람들 다 있는 예. 공간에서 칸막이도 있고 10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거는 무관한 그냥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거는 네. 뭐 3단계 전략을 쓰려고 한다. 음. 뭐 이제 김민수 최고도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첫 번째 윤석열을 면회한다. 음. 그래서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 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국민의힘이 당신들의 옆에 있다. 네. 이거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두 번째가 지금 한동훈 패거리 예. 몰아낸다. 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같은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게시판 문제나 이런 것들 국감 이후에 잘라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도층 공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3단계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윤석열이 했었던 100년 전 전쟁, 흉범 홍범도 흉상 네. 뭐 딴 데로 빼자. 뭐 이런 거 전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버거운데 정치권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나 국민의힘이 왜 100년적 논쟁을 지금 하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그리고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 뭐 인지도는 다 있죠. 네. 인지도는 다 높은데 이승만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아요? 정말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이승만은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초대 대통령이라는 명목하에 인지도가 높을 뿐이지 오히려 이 약간 보수에서 그래도 좀 인지도 있고 뭐 이렇게 지지세도 있는 사람은 박정희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얼굴로 뭘 계속 정당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승만 얼굴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틀렸다. 네,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전략 아니에요? 바보 같은 전략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맨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100년 전 전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그 역사 바로 세우기는요. 네. 당장의 어떤 정치적 그 이해득실과는 무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로 선거 안 치르죠.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 부동산 내란 이거 심판 이야기만 해도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 봤다고 우리가 이제 이승만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에 걸려 있어요. 예. 당 대표실과 최고위원 회의실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자꾸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 공가를 바로 알자고 주장하는 거지 다가오는 선거를 뭐 전직 대통령, 초대 대통령 얼굴로 치르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저거 잘못이에요. 바로 잡아주세요만 해도 야당은 선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역에서 네. 진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민들 뭐 시장 한번 제가 인사드리면서 얘기를 듣거나 예. 가끔 이제 전화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장동혁 대표 그 왜 면회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을 왜 찾아가가지고 똥보를 차냐. 아, 보수를 지지하시는 네, 분께서 예.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한 열에 한 7, 80%는 보수 지지자분들이세요. 근데 네. 뭐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 주의사건 지지해 주시고 근데 그만큼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얘기하신 것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내수용 발언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층들에게 전투력 그 투지 강화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용어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건국전 전쟁 뭐 이런 거. 근데 민주당은 이 욕을 먹으면 용어라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좀 네. 이상한 방향으로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용어 선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이 극우라고 표현되는 그런 공격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좀 덜 맞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실은 그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기인이 되는 건데 예. 오늘 이긴 총장 안 하는데 그런 인지를 좀 하셔야지 이런 표현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을 위한 어떤 표현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중도층의 지금 지지율 어쨌든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7%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좀 바뀌시려면 중도층에 맞는 표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저도 사실
제가 국민의힘 탈당할 때 그 네. 여러 가지 중에 이슈 하나가 홍범도 영상 옮기는 거예요. 그 수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애를 쓰셔가지고 애시당초에 이준석 대표 그 쫓아낼 때부터 이상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상한 것들 보고 야, 이 당은 제가 그때 당 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야,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들리는 소식은 팍팍한데 입은 답니다. 예, 요거 들어. 맛있네요. 진짜. 예, 요거 아주 새빨갛게 잘 익었네요. 요건 많이 익은 거고, 요거는 약간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홍시 청도에서 아주 청도가 홍시가 유명하죠. 감이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청도에서 5kg 21,9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좋은 농가 소개해드리고 또 좋은 음식 함께 나누고 여의도 너머 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드시고 이 가을 건강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빨간 게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경기도 서울 부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폭발하기 직전에 부동산처럼- 국민의힘은 아니고 부동산처럼 우리 민주당 덕분에 죽다 살았어. 잘 팔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정말 폭발적인 맛입니다. 제가 하나 먹어봤더니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고통을 예. 못 느껴. 서울 부동산 맛입니다. 오늘 그 서울 지지율 보셨죠? 역전된 거? 네. 그 저기 보수 과표집된 아니 그, 긍정 부정. 그거요? 네, CBS에서 조사합니다. 참고로. 네. 아, 그래요. 참 뭐 감 열심히 소개하다가 정치 얘기하고 역시 정치 고수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저는 월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